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천안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일 새벽 1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3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원룸이 모두 불에 탔으며 60대 남성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불은 신고자인 건물 관리인과 이웃이 자체 진화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0시 40분쯤 서산 지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산 소방서는 장비 20대와 인력을 동원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661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과 관련해 방산 대기업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대한항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대한 미래항공연구센터 인근 지역을 미래항공 연구 실증, 제조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신규 연구 생산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성 의원은 이번 협약이 태안군이 미래 산업인 무인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음 우려에 대해 무인기는 기존 항공기보다 소음이 적고 하루 이착륙도 4회 이하로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비하면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관련 업무 협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설립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안은 이미 오랜 기간 군사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 예정지 인근에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어 교육시설 입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 군수는 기업도시 구역과의 제도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태안 남면 달산리 지역의 조성이 예정된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시설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차세대 무인기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은 추진 명분과 실리가 없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와 소음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찰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23.7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 수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순찰 범위가 넓고 지역 간 치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현장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소방 재난 분야에서도 대응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소방공무원은 2024년 기준 4,266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501명 수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2천억여 원 규모로 경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10,000명당 화재 발생 지표 역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웃돌며 상위권에 포함돼 재난 대응 여건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충남의 지역 안전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2024년 기준 천안시는 5등급, 아산, 예산, 홍성, 태안은 4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하위 등급 지역이 적지 않았고 서산, 당진, 부여, 서천, 금산은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보령시가 유일했다는 점도 충남 전반의 안전 여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만 3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범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칭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네, 요즘에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무원 실명을 사칭해서 흡연 측정기와 같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문하고 이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칭자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 소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하면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줄 테니 먼저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정보가 다 공개되는 정보라서 그 계약 정보를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모해지고 있다는 건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더 큰데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 또 현재 부서, 그리고 공문까지 정말 현재 사용 중인 그 공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사용하고 위조 공문,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업체나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요령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구청에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로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은평구 해당 부서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도민 생활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겨울 테마파크는 성현면 왕정리 일원에 조성됐으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운영기간 13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산시는 당초 지난 1일까지 겨울 테마파크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은 테마파크에서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와 눈 놀이터, 스케이트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주요도로 건설 사업장과 도로 제설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 교량과 터널, 주요 노선 등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설 장비 가동 상태와 제설 자재 확보 현황, 비상근무 등 대응 체계 등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태안군이 올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방문객 2천만 명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식 개관한 해양치유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해역의 50%를 가지고 있는 태안. 서해를 대표하는 해양도시 중 한 곳으로 다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태안군 달산포 치역공원 일원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됐습니다. 완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약 2달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난달 10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에선 소금 등 해양 천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온열 캡슐 테라피와 전신 테라피 등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기관 등의 연수회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40% 할인된 가격으로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꽃지해수욕장에선 오는 4월 국제 원해치유 박람회가 열립니다. 세계 40개 국가에서 약 182만 명이 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와 국제 원해치유 박람회의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와 국제원해치유 박람회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태안이 다시 한번 치유의 흔한 말로 메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 1,800여 명이 다녀간 태안군. 올해 새롭게 문을 연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객 2천만 명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업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입하고 폐기물 처리 정보 시스템에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폐기물 반입 여부까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리 금지 조치 이후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수억 원을 인출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 피해자 11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 기기에서 314회에 걸쳐 3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해 윗선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송전선로 종착지를 서산시로 설정하는 건 다른 지역의 편익을 위해 서산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 시민은 이미 충남 최대 수준의 변전소 5개와 507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어떠한 국책 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자연경관 지역 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5일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 통합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되고 통합안에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정우 충남도의원이 5일 청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양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 삶의 변화를 위해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양 구기자를 알리는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태안군 노인 일자리 사업에 5,753명이 참여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충남 지역 기준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또 6년 연속 충남 15개 시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최다 참여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태안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약 24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 참가자들은 학교 앞 교통 지원과 녹색 자원순환 도우미, 태안 관광 지킴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체 어르신 일자리를 5,753분을 모시게 됐거든요. 이 숫자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숫자입니다. 6년간을 계속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 또한 아주 높아지는 그런 양과 질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 3일 보령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홍성군은 홍성읍과 광천 우시장 등 거점 지역에 세척과 소독시설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농가 321호에 생석회와 소독약을 긴급 배부했습니다. 특히 공동방재단 소독 차량 10대를 투입해 보령시 접경도로와 양돈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